자, 이제 파일 업로드 처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원래는 이제 서블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리퀘스트에서부터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장하려는 파일 네임을 여기다 써서 사용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파일 객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뉴 파일에서 업로드되는 패스와 함께 그 다음에 URL 그 패스가 없으면 mkdir로 해서 여기 그 폴더가 없으면 폴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단위 그 보통의 경우는 데이터가 4KB 단위로 넘어오니까 4KB 단위로 계속 읽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자.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에서 저장한 다음에 클로즈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 완료됐습니다 하는 프로그램을 챗봇한테 시켰더니 잘 짜주네요. 아시겠죠? 이거의 거꾸로, 이게 거꾸로가 다운로드입니다. 다운로드. 챗봇한테 한번 시켜봤는데 다운로드 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다운로드 해야 될 파일명을 내 맘대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명을 내 맘대로 이렇게 파일네임을 내 맘대로 지정해서 파일네임을 헤더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다운로드를 실행하면 요 이름으로 이제 다운로드 됩니다. 데이터는 틀려요. 파일네임은 이제 서버에 있는 파일네임과 다른 파일네임으로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그게 거꾸로. 아까 전에 업로드는 그 인이 이제 리퀘스트에서 그 다음에 아웃은 파일로 되어 있는데 얘는 파일에서 꺼내가지고 와서 리스폰스를 이용해서 얘를 그 아웃풋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리스폰스에서 아웃풋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죠.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서 다운로드 시행합니다. 그 이런 걸 이해하고 이제 코딩을 짜셔야 되는데 저희가 파운로드를 이용해서 짜실 때에 그 다운로드가 이미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좀 이용하셔서 정보를 꺼내자라고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책 교재에 보시면 파일 업로드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해놓고 써보자 이런 얘기죠. 라이브러리 등록하니까 ex form.xml 가시고요. 네. 가시고 됐죠? 그 디펜던시를 1번 그냥 이제 찾아가지고 maven.me 찾아가지고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쯤 되면 찾지 않고 그냥 요 위에 거 복사부처럼 키하고요. 여기다 텍스트 쳐주면 돼요. 그 교재에 보시면 다 나오죠. 나오시니까 commons-file upload라는 그룹 아이디이고요. 이게 지금 아시겠죠? 이게 정확하게 치시려면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찾으시고 그래서 commons 다시 써주시고요. 파일 업로드 그룹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도 commons 파일 업로드 똑같습니다. 똑같으시고요. commons 파일 업로드 동일하니까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버전이 1.1.3.3입니다.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마우스가 되면 언더바가 생기면 이게 잘 정리가 돼 있고 얘 라이브러리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저장했을 때 빨간 이렇게 디펜던시 빨간 언더바가 막 나면은 이제 잘못된 라이브러리 없는 라이브러리 막 등록했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면 다운로드 막 받고 있죠? 받으시고 밸리데이팅하고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바가 막 지나가면서 처리가 다 됩니다. 그 라이브러리가 바뀌어서 이제 리스타트 하고 있죠? 리스타트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제대로 됐습니다. 자, 이 파일 업로드라는 라이브러리를 commons-file upload라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이 파일 업로드를 하려면 파일 업로드에 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설정. 파일 업로드는 URL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일 업로드는 URL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얘를 가져가다가 쓰는 거죠. 저희가 서블릿 만들 때도 잘 보시면 컨트롤러에다가 멀티파트를 만들었죠. 멀티파트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URL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URL에 대해서 파일 업로드에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리퀘스트의 파일이 첨부돼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URL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블릿-context.xml에다가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됐죠? 여기까지 라이브러리는 등록을 했고요. 서블릿-context.xml 얘를 쓰시려면 서블릿-context.xml에다가 저희가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찾아보시면 서블릿-context.xml은 자, 설정하는 파일은 이제 그 src 밑에 메인 밑에 웹pp 밑에 스프링
폴더 밑에 app 서블릿 밑에 서블릿-컨텐츠.xml입니다. 얘가 URL이랑 상관이 있는 거죠. URL이랑 상관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빈스에 빈을 한 개 더 만든다. 빈스에 빈 생성을 하세요.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빈스에 빈 여기 있는데 요거처럼 이제 태그를 한 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밑에다가 저희가 빈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빈스에 빈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빈스에 빈을 만드는데 어떤 거를 이제 생성을 해서 만들까요? 뭐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보시면 아이디는 멀티파트 리졸버이다.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아이디 틀리면 얘가 그 조립할 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얘네들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티파트 리졸버라고 쓰셔야 되고요. 한 번 다시 확인해 보면 멀티파트 리졸버 됐고요. 예, 안 쓰면 이제 타입이랑 똑같은 게 생겨가지고요. 여기 그 커먼스 멀티파트 리졸버라고 생기는 거죠. 지금 이제 클래스랑 좀 틀립니다. 여기다 클래스 쓰시면 클래스 쓰시고요. 클래스 생성해야 될 클래스는 이렇게 쓰시고요. 클래스는 라이브러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메이븐 디펜던시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 어디 있냐? 커먼스 파일 업로드네요. 커먼스 파일 업로드 맨 아래에 있네요. 커먼스 IO 커먼스 파일 업로드 커먼스 IO가 생겼는데 커먼스 파일 업로드 1.3.3 자르입니다. 그 안에 ORG 요거 다운로드 시켰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게 IO 2.2 자르가 다운로드 됐죠. 제가 선언 안 한 게 다운로드 됐는데 요거는 얘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동으로 연결된 건 다 다운로드 받는다. 웨이브에서 되셨나요? 그 패키지 보세요. 패키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org.spring 프레임워크의 웹에 지금 org.spring 프레임워크인데 아파치 커먼스가 있네요. 얘는 아니고요. 요거 아니고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니까 이제 올라가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의 웹 돼있죠?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웹. 이거 열어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웹 여기 들어가 있죠? 웹 밑에 멀티파트 그 파일 업로드를 위한 것도 다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스프링 안에 멀티파트 여기 있으시고요. 멀티파트 안에 커먼스 커먼스 패키지가 있으시고요. 커먼스 패키지를 한번 확장시켜서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커먼스 멀티파트 리졸버 여기 있죠? 예. 그 얘가 실행할 때는 스프링에서는 인터페이스만 제공할 것 같고요. 그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얘가 짜가지고 넣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래야 다른 라이브러리도 전부 다 되니까. 찾으셨나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메이븐 레퍼토리의 스프링 웹 찾아가세요. 스프링 다시 웹. 메이븐 레퍼토리입니다. 메이븐 디펜던시스 라이브러리. 찾으셨죠? 얘가 치면은 이제 오타나면은 잡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고 있고요. 거기에 스프링 다시 웹이라고, 스프링 다시 웹. 패키지가 org.spring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다시 웹. 뒤에 .웹이랑 그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웹이라고 되어 있죠. 교재 보시면. 그러니까 스프링 다시 웹이라는 얘기예요. 찾았고, 그래서 스프링 다시 웹이니까 스프링 org.spring 프레임워크 패키지가 되어 있고 웹이고요. 웹에 이제 멀티파트이고요. .commons 이렇게 패키지까지 찾아가세요. 이렇게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그 안에 뭘 찾으라고요? commons 멀티파트 리졸버를 찾으라고요. 되셨나요? 예,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copy qualified name 클릭하시고요. 여기 클래스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클래스는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컨트롤 꽉 누르고 마우스 갖다 대면 언더바가 생겨야 됩니다. 됐죠? 예. 클래스가 좀 기니까 엔터 한번 쳐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보기 편하게. 교재에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요거는 좀 접어드릴게요. 이제 클래스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자꾸 접습니다. 접어서 이제 웨이븐 디펜던시는 접어두세요.
접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고요. 그 여기는 스프링에 해당되는 커먼스 멀티파트 리졸버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제 그 매칭돼 가지고 사용되는 거, 요거에 매칭돼서 사용되는 것은 얘는 인터페이스 파일 업로드에 대한 것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그 인터페이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이제 얘가 그 form.xml에다 등록해 놓은 걸 자동적으로 얘가 있으면 긁어다가 얘를 생성해서 매칭시켜서 얘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빈태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빈태그를 만드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어노테이션 같은 거 붙일 수 없으니까 빈태그를 이용해서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됐으면 거기에 이제 설정, 요거는 이제 설정 생성을 하면서 그 뭘 만드냐면 파일 업로드에 대한 설정을 여기다 쓰셔야 돼요. 파일 업로드 설정을 이제 정해준다. 파일 업로드 할 때 설정을 내준다. 그 객체를 파일 업로드 객체를 생성하고 파일 업로드에 대한 설정을 내준다. 되셨나요? 빈 태그가 있으니까 객체 생성하라 이런 얘기죠.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이제 뭔가를 써가지고 합니다. 자, 설정해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냐? 이제 꺽쇠 표시 쓰시고요. 거기다가 프로퍼티가 돼 있으시네요. 빈즈의 프로퍼티 있네요. 그래서 빈즈 이렇게 쓰시고 저희가 빈즈에 보시면 빈즈의 프로퍼티하고 태그가 보이시죠? 엔터 쳐주세요. 네임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럼 프로퍼티는 세터 겟터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설정하려는 이름이 쭉쭉쭉 나옵니다. 보이시죠? 네.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이 돼야 돼요. 그 중에 디폴트 엔코딩이 있네요. 디폴트 엔코딩 더블 클릭해서 써주시고요. 디폴트 엔코딩 값을 쓸 때에 여기다가 value라는 속성을 써가지고 value라는 속성을 써서 여기다가 쓰면 된다 이거죠. UTF-8로 엔코딩 해주세요. 이건 이제 사이에 쓰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 끝에 슬래시 쓰면 이렇게 프로퍼티에서 맨 끝에 슬래시를 쓰면 그 닫는 태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되시겠죠? 이거는 데이터 엔코딩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넘어올 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서 이제 설정하실 때 요거 멀티파트 저희가 쓸 때 코스 라이브러리 멀티파트 리저버 할 때도 UTF-8로 엔코딩 해달라고 설정한 거 기억하시죠? 기억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발. 그래서 디폴트 엔코드 이건 데이터에 대한 한글 엔코딩입니다. 엔코딩 할 때 UTF-8로 좀 엔코딩 했어요. 라고 써놔져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다시 빈스 프로퍼티 빈스의 프로퍼티 하면서 네임이라고 써놨는데 네임은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보시면 맥스 업로드 사이즈가 있네요. 업로드 사이즈.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그 최대 업로드 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라고 쓴 거고요. 되셨죠? 넘어가서 쓴 건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value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맨 끝에 슬래시 잡아줄게요. value 값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해당되는 것은 이제 최대 업로드 용량이고요. 이 용량을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대 업로드 용량. 이게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얘는 초과할 수 없다이니까 용량을 이제 저희가 쓰는데 얼마까지 써야 되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100메가 정도 잡을게요. 그럼 100 곱하기 메가니까 1024 킬로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1024 하면은 이 메가가 됩니다. 메가가 되는 거죠. 되시겠죠? 예. 100MB에 해당되는 거고, 교재는 10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10메가는 뭐 사진 몇 장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100메가. 전체 각각을 전부 다 합쳐서 100메가. 100메가 이상은 이제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00메가는 교재는 10메가니까 거기 공항에 덧붙여 주시면 돼요.
계산기. 네. 계산기. 계산기 앱. 여기 있네요. 여기 실행해 주시고, 됐어요. 여기다가, 100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이렇게 는,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줄게요. 붙여넣기. 콤마 찍혔는데 콤마는 안 찍었죠? 1024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콤마 안 찍히고 콤마 다 지워서 숫자로 되니까 됐죠? 네. 자, 교재에다가 0 한 개 더 붙인 거예요. 0을 한 개 더 붙였다고 보시면 된다. 되셨나요?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위에 거 복사 한 개 해줄 거예요. 복사 한 개 붙여주시고, 한 개, 요거는 최대 전체에 대한 업로드 용량이고요. 전체에 대한 업로드 용량이고, 요는 파일 한 개입니다. 최대 파일 한 개. 파일 한 개 업로드 용량은 10메가로 할게요. 곱하기 10. 그래서 여기 0 한 개 더 지워주시면 되고, 얘는 맥스는 맞는데, 업로드 사이즈를 지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맥스 퍼 파일 한 개의 파일당 이렇게 퍼 파일 한 개의 파일당 업로드 최대할 수 있는 업로드 파일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업로드 사이즈 퍼 파일 한 개의 파일당 사용하는 건 10메가를 초과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선언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스 한 개 다시 하시고, 네임은 지우시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업로드 템프 DIR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설정한 게 업로드 템프 DIR이죠. 템프 DIR. 업로드 템프 DIR. 이렇게 맨 끝에 나오고 있는데요. 템프 DIR은, C 드라이브 밑에 잡아놨습니다. 파일이라고 써놨고요, 파일이라고 썼으면 이제 파일 객체로 맨 아래서부터 드라이버까지 전부 다 쓰세요. 땡땡 썼고요. 슬래시 C 드라이브입니다. C 드라이브 밑으로 써놨고 슬래시 업로드 업로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슬래시 템프 TMP라고 만들어주세요. 여기다가 저장할 건데, 요거는 이제, 용량이 큰 경우입니다. 얘는 이제, 파일 용량이 큰 경우는 메모리를 사용하지 못해요. 메모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시 파일을 만들어서 임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데를 작성을 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일이 큰 경우인데 용량이 적어요. 용량이 얘가 2kg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것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용량 몇 이상이면 이제 업로드를 쓰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맥스 사이즈 여기 있네요. 바로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용량이 큰 경우 설정한 것보다 큰 경우는 메인 메모리 적은 경우에는 메인 메모리를 쓰셔도 돼요. 메인 메모리가 뭐 보통의 경우는 몇 기가씩 나오니까 8기가 저희 컴퓨터 8기가 12기가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제 메인 메모리를 쓰셔도 돼요. 적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근데 얘가 커져요. 파일이 커지면 업로드 시켜놓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로드 할 때에 얘를 파일로 저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죠? 파일 용량이 큰 경우에는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파일로 저장해서 처리한다. 그런데 용량이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메인 메모리를 쓴다. 이거는 밑에다 설정을 또 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 개 하면서 여기 업로드 템프 DL 말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여기에 저희가 메인 메모리를 쓰는 경우 맥스 메모리 사이즈가 있습니다. 맥스 메모리 사이즈 이게 지금 이제
그 파일의 큰 경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이즈 밸류는 1048 5756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메가일 것 같아요. 1메가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요거를 선언에 쓰는 경우에는 이제 1메가 이 파일의 용량이 1메가인 경우 1메가까지는 메모리를 사용한다. 1메가가 넘으면 위에서 선언된 파일로드 템프 dr에다가 임시 파일 만들고요. 저장해서 사용한다. 처리하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그 1메가가 여기 1메가라고 선언했는데 1메가까지는 메인 메모리를 써요. 메인 메모리를 사용하고 1메가가 넘으면 이제 업로드 템프DL에다가 임시 파일 만들고 여기다 저장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이 파일에 C 드라이브 업로드 템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오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그 파일 탐색기 여시고요. C 드라이브 밑에 여기다가 업로드가 있나 보세요. 업로드 저는 있네요. 업로드가 있는데 요거 지금 템프 TMP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옛날에 했던 것처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업로드 폴더 만드셔야 돼요.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업로드 폴더 만들어 주세요. 되셨나요? 만들어 주시고 그 폴더 이름이 뭐야? 지금 이게 TMP입니다. TEMP가 아니라 TMP, 교재에서 TMP로 써놨어요. 나중에 가면 TEMP로 고쳤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었어요, 저는. TMP 폴더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C 드라이브 밑에, 여기 나와있는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 밑에 여기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 밑에 템프 폴더까지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임시로 저장을 해놨다가 다 끝나면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비어있긴 하는데 여기다 저장을 해놨다가 처리를 다 하고 버리고 템프니까 임시로 쓰는 거죠. 임시로 저장했다가 버리고 또 저장했다가 버리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항상 비어있어요. 근데 폴더가 없으면 오류가 나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파일 업로드까지 준비는 다 됐습니다.